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좋은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서울은 끝났다. 특히 강남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분명한 사실은요, 전 세계적인 질병, 그 전후의 세상가요? 4.15 총선 전후의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점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계셨겠죠. 이에 발맞춰서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주하게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 의뢰나 또 여러 회장님들이나 또 여러 대표 교수님들이 일단은 저를 좀 만나자고 그러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준비할까 이러한 부분에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세상은 분명하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요, 우리는 싫든 좋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먼저 전 세계적인 질병, 전후의 세계는요. 어때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노랗죠? 맞아요. 하늘이 완전히 노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깨끗하죠. 똑같은 사진인데 이처럼 공장이 가동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뭐 깨끗해졌다. 이와 비슷한 기사들은 또 이와 비슷한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전 세계적인 질병, 전후의 세상은요. 일자리가 있냐 없냐의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일자리가 없는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감성이 가미되지 않는 그런 분야라면 거의 뭐 대부분이 사람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고요. 그러한 일자리들은 기계의 문명이 장악할 거라는 거죠. 물론 이 정도야 여러분 또한 다 아시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또 지혜롭고 얼마나 또 지식이 많으신가요? 이 대단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속도 이상의 속도로 우리 현실에, 우리 세계에 성큼 다가왔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사라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지난 4월 15일 총선 결과는요. 왼쪽에 지도를 보시면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다 파란색이죠. 민주당, 신민당만의 의석이 무려 180석을 차지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요. 개헌 빼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민주당 계열에서 이제 여당에서 얻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을 부동산에 접목을 시켜드리면요.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일시에 한꺼번에 순식간에 무조건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눈치 보기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오르면 무조건 잡아버린다. 특히 부동산 상승의 시작점인 강남이 타겟이 된다는 얘기고요. 강남 부동산 가격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은요. 한국감정원의 지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옆에 하늘색이 지난주 변동률이고요. 파란색이 요번 주 변동률입니다. 먼저 전국을 살펴보시면요. 지난주에는 0.06%, 요번 주에는 0.03% 상승률이 줄어들었죠. 수도권을 보시면 지난주에는 0.11%, 요번 주에는 0.66% 상승률이 줄어들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0.04에서 요번 주에는 마이너스 0.05, 즉 하락률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강남 3구를 살펴보면요. 강남은 마이너스 0.27, 서초는 마이너스 0.26, 송파구는 마이너스 0.19%로 하락했다는 얘기인데요.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주요 지역 단지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서울과 강남 상구의 하락률의 비교를 한번 하면요. 서울은 마이너스 0.05%인데요. 강남 상구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24%라는 거죠. 즉 서울 평균에 비해서 강남 상구의 하락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참고적으로 이러한 통계는요. 총선 이전의 통계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강남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하락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동산 상승 이유도 있죠. 예를 든다면 풍부한 유동성 자금, 경기 부양책에 기한 풀리는 그 막대한 자금, 또 금리 인하 등등 부동산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하락한다는 이유들도 많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감소됐고요. 서울, 강남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전 세계적인 질병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된다. 그리고 총선 결과 민주당이 압승이었다 등등 이러한 하락 요인 또한 같이 병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승 이유와 하락 이유들이 치열하게 대결을 하는 그런 장세가 현재 장세라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은 하락으로 전환됐는데 예를 든다면 인천이 됐든 대전에 있든 세종시가 됐든 이런 지역은 또 일시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또 일시적인 수익 창출이 일어나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또 저평가 지역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또 상승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들도 지금 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점은 오른색, 파란색 매매 가격 변동률의 점차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노란색인 전세 가격 변동률 또한 하락으로 점차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대세 하락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영향, 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여당에서 만약 부동산이 상승한다면 요거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절대 가만히 있을 그럴 여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상승을 완전히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경향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부의 부동산 가격 누르기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누르기가 승리할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가 더욱더 힘들어질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물론 100% 부동산에 잡겠다. 이러한 저희의 생각도 틀릴 가능성도 좀 있죠. 예를 든다면요. 지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민주당의 몇 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요.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해주겠다는 카드, 이런 카드를 꺼낸 적도 있죠. 이렇게 말한 후보자들의 특징으로 본다면요. 주로 종로나 강남 쪽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러한 이야기는 즉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선거용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또한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부동산의 가격 또한 폭락을 한다면 정부가 어느 정도는 규제 완화 정책을 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본다면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를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러한 저의 이야기는요. 그냥 저희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또 예상이 또 저희 생각이 빗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전체적인 부동산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제가 생각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나요?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요.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에 순응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신이 아닐까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